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 해가지고 사장님 손해보시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상권이 좀 이상하게 완전히 죽었어요. Let's do this.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입니다. 여러분 모두 경매에 관심 있으시니까 들어오셨겠죠? 저도 언젠가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몇백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경매학원에 다니며 몇 주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다닌다고 해결되나요? 실행이 문제이니 뭔가 하나 저질러 놔야겠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법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몇십만 원을 주고 법인을 설립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회사 대표이자 직원이자 과장이자 신입사원이 Let's do this. 그렇게 만들어진 법인으로 주거용 부동산 입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경쟁이 너무 세요. 특히 아파트는 더하고요. 상대적으로 가격 파악하기도 쉽고 내가 좋아 보이는 건 남들도 좋아 보이는 법이잖아요. 임장에 법원 입찰에 꽤나 많은 시간을 쓰고 물론 이런 시간들은 제가 성장하는 과정, 투자이지 낭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시간만 날렸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의 패찰 끝에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상가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자. 상가가 경쟁이 덜 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나씩 작은 월세들을 모아 월급 정도의 현금 흐름이 완성되면 와 정말 행복하겠다.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전자책을 하나 구입해서 두어 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부풀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매학원도 다녔잖아요. 물어볼 것도 있어서 또 파이팅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전자책을 토대로 손품도 팔고 임장로 다니고 했습니다. 해당 물건이 있는 건물도 꼭대기부터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도 보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체납 관리비 등도 확인해 봤습니다. 부동산에 가서는 임차인 포지션으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당 건 근처에 있는 비슷한 매물도 부동산 소장님과 같이 둘러보고 그랬습니다. 간이 작아서 경매로 찾아왔다는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상가 첫 입찰. 확실히 경쟁자 수는 적었습니다. 허나 번번이 패찰하게 되더라고요. 꽤나 큰 금액 차이로.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입찰가를 썼구나. 다음 입찰에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조금은 공격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들어온 물건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어요. 입찰 전날에 부랴부랴 임장을 가게 됐는데 인근 부동산이 평일인데 거의 문을 닫았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아서 어쩌나 하다가 어떤 건물에 임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 전화를 받더군요. 그곳에 중개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역시 임차인 포지션이었습니다. 대화를 좀 나누고 나니 뭔지 모르는 확신이 들어서 다음날 보증금 넉넉히 준비해서 입찰을 하였습니다. 금액도 평소보다는 공격적으로 썼고요. 여러 입찰 물건이 지나고 이제 제가 입찰한 물건 차례가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집행관 측에서 저를 부르더라고. 나오시라고. 그 뭔가 쎄한 느낌 아세요?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단독 낙찰?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그냥 운 좋게 흐르는 물건이었나? 이래저래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근데 괴로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을 점유 중인 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근데 이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강제 집행까지도 고려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인근 부동산에 낙찰자 입장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디 건물 몇 호 낙찰자입니다. 임대 내놓으려고 하는데 얼마면 적당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안 나갈 텐데 이러더라고요. 싸게 내놓을 거라고 해도 그래도 쉽지 않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 중개사분이 열정이 참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몇 군데 비슷하게 통화하고 마지막 어떤 중개사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통화 내용 들려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부동산 소장님이시죠? 임대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네네. 거요, 사장님? 1층에 한 4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있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구나. 거기 40평이에요? 아, 예, 맞아요.
그럼 거기 얼마에 내놓으면 좋을까요? 아, 근데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가능하면 거기 임차인 만나셔가지고 재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영 그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세요. 제가 그래도 싸게 내놓을 생각으로 좀 연락드린 거고, 그래서 일단 내보낼 생각하고 전화 드린 거거든요. 근데 사장님, 제가 이거 하는 건데, 제 업이 이건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바보 같은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예, 예. 진짜 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 해가지고 사장님 손해보시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상권이 좀 이상하게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요. 몇 년째 이게 그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태반이고, 예. 어떤 분도 경매로 여기 받았다가 아직도 안 나간 것도 있고요. 있는 건물 있죠. 거기도 지금 네. 계속 비어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하신 건물에 경매 통으로 나온 거가 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경매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장님도 저한테 미리 전화 주셨으면 제가 말렸을 건데. 태연하게 통화했지만 전화 끊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정신이 확 돌아오더라고요. 이제서야 생각해보니 저는 임장을 간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둘러만 보고 온 겁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야 하는데 추정만 했던 것이죠. 뭐 인터넷에서 1, 2만 원짜리 살 때는 막 그렇게 따져봐 놓고 빨리 낙찰받고 싶다는 생각에 홀려서 이 큰 건은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갑자기 막 부족했던 조사 내용들이 머리에 스쳐가고 큰일 났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화 내용에 보시면 기존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운 좋게 기존 임차인과 통화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재계약을 해도 문제인 게 만약에 이분이 영업을 조금 하다가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이 아까워서 확 잔금 치르고 2억 정도를 끌어안을 수는 없잖아요. Let's do this. 어떠신가요? 이놈 참 바보같이 느껴지시죠?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놈 충분히 놀리시고 충분히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은 절대로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2부에서는 1,000만 원, 제 피 같은 1,000만 원을 되찾기 위한 매각 불허가 신청 관련해서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